안녕하세요. K감동 피플입니다. 케찹 말고 고추장 주세요.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미국 고등학교 식당에서 뜻밖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왜 이 놀라운 풍경이 일어났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엔 그냥 치킨을 더 건강하게 바꾸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고추장을 넣은 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미국 일리노이 주 시카고 외곽 한 공립고등학교의 급식 책임자 제니퍼 리처드슨, 47세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뉴욕에서 태어나 지금은 두 아이의 엄마이자 20년 경력의 학교 영양사입니다. 급식의 영양 균형을 맞추는 것뿐 아니라 매년 예산을 고려하며 가장 학생, 친화적인 식단을 짜는 일이 그녀의 일입니다. 수천 명의 학생들에게 매일 점심을 제공해야 하는 그녀는 어느 날 뜻밖의 한 영상에서 영감을 받게 됩니다. 미국 일리노이 주 시카고 외곽의 한 조용한 마을. 이곳에 위치한 윌로우힐 고등학교는 평범한 공립학교입니다. 여기서 지난 20년 동안 점심시간마다 수천 명의 아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온 영양사 제니퍼 리처드슨 47세. 그녀는 이민 2세대로 뉴욕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대학에서 영양학과 식품행정학을 전공한 후 공립학교 영양사로서 오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의 그녀는 언제나 규칙을 중시하며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영양소가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부터 학교 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햄버거나 피자 외에는 손도 대지 않던 아이들, 채소는 건드리지도 않았고 샐러드 바는 항상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영양 밸런스를 맞추려는 그녀의 노력이 아이들에게는 그저 맛없는 급식으로만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평소 K드라마 팬인 그녀의 딸이 함께 보자며 권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도시락은 사랑을 싣고, 드라마 속 한 장면에서 여주인공이 연인의 생일을 위해 만든 도시락. 그 안에는 알록달록한 채소와 고기, 반숙 계란이 올려진 비빔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니퍼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게 도시락이라고요?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음식이 단순한 영양소 덩어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정성과 사랑을 전달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녀의 눈을 사로잡은 건 고추장. 저 붉은 양념은 대체 어떤 맛일까라는 호기심이 솟구쳤고 마치 무언가 잊고 있던 감각이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제니퍼는 우연히 한 학생이 김밥 도시락을 꺼내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김밥을 본 옆자리 친구들이 갑자기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이거 어디서 났어? 그거 내가 만든 거야? 영화에서 본 적 있어. 내 한 입만 줘보면 안 돼? 그 장면을 지켜보던 제니퍼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음을 느낍니다. 아이들이 무언가에 진심으로 반응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 음식이 있다는 사실이 선명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을 뒤져가며 K푸드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잡채는 당면으로 만드는군. 닭강정은 2번 튀기고 간장 소스를 입히는 거구나. 된장은 짜지만 된장찌개로 만들면 깊은 맛이 나. 그녀는 한국 식자재 마트까지 찾아가 고추장, 간장, 참기름을 구입하고 주말마다 테스트 키친에서 레시피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누가 시켜서도 상을 받기 위해서도 아닌 단지 아이들의 진심 어린 반응을 다시 보고 싶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드디어 첫 실험에 돌입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점심, 기존 치킨 너겟 대신 코리안 양념 치킨을 조용히 넣어봅시다. 급식실 주방장과 동료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애들이 매운 걸 먹을까요? 하지만 그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건 그냥 매운 게 아니에요. 깊은 맛이 있어요. 아이들이 알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 점심시간, 급식판 위에 붉은 양념이 윤기 있게 빛나는 닭강정이 올라갑니다. 망설임도 잠시 학생들이 하나둘 치킨을 입에 넣습니다. 와, 이거 넷플릭스에서 본 한국 치킨 아니야? 이거 진짜 맛있어. 소스 어디서 산 거예요? 선생님, 이거 다음 주에도 나와요? 그날 처음으로 급식실 앞에 양념치킨 추가 요청 메모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점심시간이 끝나고 남은 음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소떡소떡을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 주엔 잡채, 그리고 이어서 비빔밥까지.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한국 음식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 메뉴마다 영양소 배분,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 현지 입맛에 맞는 조절을 철저히 고려하며 메뉴를 최적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추장은 미국산 매운 소스보다 덜 자극적이면서도 깊고 풍부한 맛을 주어 아이들의 입맛을 자극하는 데 탁월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급식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고 수업 중에도 이번 주엔 뭐가 나와요? 라고 묻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음식이 단지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니퍼는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 고추장 한 스푼이었다고 말합니다. 맛도, 색도, 향도 너무 강해서 처음엔 주저했어요. 그런데 그 고추장이 모든 걸 바꿨어요.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문이 열렸고 저에겐 영양사의 삶이 새로워졌어요. 이 작은 변화는 이제 더 큰 이야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닭강정 한 접시로 시작된 변화는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윌로우힐 고등학교의 점심시간은 이제 학생들이 사진을 찍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틱톡에는 우리 학교 급식 미쳤다, 내 학교 K급식 등장 같은 해시태그가 붙은 영상들이 속속 올라왔고 K푸드 메뉴가 나오는 날은 SNS 스토리에 불달볶음면, 이긴 닭강정, 김치볶음밥 러브 같은 자막과 함께 포스팅되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제니퍼는 그 모습을 보며 놀람과 동시에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기다린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 일이었을 줄이야. 하지만 그 변화는 학교 울타리를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교육청 관계자들이 급식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 시작했고 지역 뉴스에도 한 공립학교의 K푸드 실험, 학생들 반응 폭발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니퍼는 미국 식품 유통업체인 일버프레 푸드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혹시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USDA 미국 농무부와 국무부 주최 국제식문화 포럼에서 공공급식에서의 글로벌 식단 적용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처음엔 놀라움이 앞섰습니다. 내가 그냥 학교 영양사일 뿐인데. 그러나 제니퍼는 이내 결심합니다. 이건 단지 내 일이 아니라 아이들의 입맛과 문화를 바꾸는 일이다.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 컨퍼런스 홀에는 각국의 외교관과 미국 각지의 식문화 관계자 20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니퍼는 한쪽에 설치된 스크린에 학생들이 닭강정, 비빔밥을 먹으며 웃는 영상을 띄우고 조용히 말을 꺼냅니다. 우리는 지금 급식이라는 공간에서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K푸드를 어떻게 조리했는지,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세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고추장을 처음 사용했을 때의 두려움과 아이들이 고추장을 사랑하게 된 순간의 감동을 진심으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Flavor is culture. Culture is connection. 그리고 그 시작은 급식입니다. 청중들은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발표가 끝난 후 한 국무부 외교관이 다가와 말합니다. 혹시 내일 우리 국무부 점심식단에 직접 K푸드를 넣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다음 날 국무부 점심 식사 시간, 외교관들의 식판 위에는 불고기 비빔밥이 올려졌습니다. 비빔밥 위로 정갈하게 놓인 당근채, 시금치 나물, 숙주, 그리고 불고기에 윤기 나는 고기, 그 위에 참기름 한 방울과 고추장 한 스푼. 조심스레 한 입을 먹은 한 외교관은 눈을 크게 뜨고 말합니다. 이거 진짜로 한국 사람들이 매일 먹는 음식이라고요? 제니퍼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한국에선 이게 오히려 평범한 집밥이에요. 외교관들은 감탄했고 그 자리에 있던 몇몇 고위 간부들은 말합니다. 이런 음식이라면 우리 아이들도 잘 먹을 것 같네요. 이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고 국방부 산하 보급 식단 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군급식에 K푸드를 실험적으로 넣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에드워드 공군기지에서 K푸드 시범 식단이 시작됩니다. 첫 메뉴는 비비고 만두, 떡볶이, 김치볶음밥. 처음엔 조심스럽게 도입됐지만 그 반응은 예상을 훌쩍 넘었습니다. 만두 안에 육즙이 살아있어요.
이거 진짜 전투식량으로 줬으면 좋겠어요. 김치볶음밥이 이렇게 맛있을 줄은 몰랐어요. 고기 없이도 충분히 든든해요. 떡볶이? 처음엔 이상했는데 중독성 있어요. 소스 좀 더 주세요. K푸드는 그저 맛있는 음식을 넘어서 군인들의 사기를 올리는 수단으로까지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더욱이 한국 음식은 다양한 채소와 저지방 고기를 사용해 영양적으로도 균형이 잡혀 있었기에 미군 내 영양사들 사이에서도 이건 이상적인 식단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제니퍼는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고추장 하나가 불고기 한 접시가 미국 국무부와 군대까지 바꾸고 있다니. 그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음식은 언어보다 강력한 문화의 메신저라는 것을. 그리고 점점 더 많은 학교와 기관에서 그녀에게 연락을 해옵니다. 우리 학교에도 K푸드를 도입하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직접 만드는 김밥 체험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어요. 혹시 당신이 만든 K급식 모델을 교재화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녀의 이름은 단지 한 학교의 영양사를 넘어 미국 공공급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든 개척자로 알려지게 됩니다. 제니퍼 리처드슨의 K푸드는 더 이상 하나의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교육청, 국무부, 미군 기지까지 영향을 미치는 공공급식의 혁신 사례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높아진 관심과 주목은 동시에 커다란 시험대로 이어졌습니다. 2024년 11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특별한 주간 급식 이벤트가 기획되었습니다. 그녀는 미국과 세계의 명절 음식이라는 주제로 각 나라의 대표 음식을 소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중 한국의 대표 명절 음식으로는 잡채와 갈비찜, 그리고 디저트로 약과가 준비됐습니다. 모두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학생들은 SNS에서 이번 주엔 무조건 점심 먹는다. 명절 특집 K급식이라며 열광했고, 교사들도 그녀의 손을 잡으며 이런 급식은 처음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사 첫날 급식 시간 도중 한 학생이 다급하게 보건실로 이송됩니다. 입 안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보건교사는 즉시 알레르기 반응을 의심했고 병원으로 이송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 학생은 견과류 알레르기를 갖고 있었고 제니퍼가 준비한 약과에는 미량의 참깨와 땅콩기름이 들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단지 하나의 실수가 아니라 그 이후에 쏟아진 학부모들의 반발이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죽을 뻔했어요. 왜 외국 음식을 급식에 넣습니까? 이게 미국 학교지 한국이 아니잖아요. 맵고 할 수 없는 향신료는 아이들에게 적합하지 않아요. 급식실에는 학부모 민원서가 붙기 시작했고 지역 언론도 K푸드의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해당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그녀는 교육청으로부터 급식 전 재료 고지 강화와 글로벌 음식 주간 중단 권고를 받았습니다. 제니퍼는 처음으로 좌절했습니다. 내가 너무 서두른 걸까? 아이들의 입맛만 생각하다. 더 큰 위험을 놓친 걸까? 그날 밤 그녀는 자책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눕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메뉴판을 보며 그 속에 고추장 한 스푼마저도 의심의 눈길로 바뀌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녀의 이메일함에 뜻밖의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제 아이는 평생 입이 짧은 아이였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비빔밥을 다 먹고 더 달라고 했습니다. 어제 일은 안타깝지만 제 아이 인생에서 K푸드는 소중한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학부모 마샤 킴. 그 후로도 비슷한 메일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날 먹은 잡채를 유튜브에서 찾아보더니 주말마다 직접 만들겠다고 하네요. 이상한 맛이라고만 하던 아이가 김치볶음밥 짱이라고 외치며 도시락을 싸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은 보건실로 실려갔던 그 학생의 어머니가 학교에 직접 찾아오며 벌어졌습니다. 제니퍼 씨, 미안합니다. 저희 아이가 괜찮아졌어요. 사실 그날 집에서 먹은 간식이 먼저 영향을 준 걸로 병원에서 나왔어요. 당신 책임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 아이는 지금도 다시 잡채 먹고 싶다고 해요. 그녀는 말문이 막혀 눈시울을 붉힙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날 오후 그녀는 급식실 벽에 우리의 맛은 다양합니다라는 문구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코너를 하나 설치합니다. 이름하여 오늘의 세계 밥상 시식존. 여기선 매일 소량의 샘플만 제공되며 알레르기 정보와 재료 정보가 함께 제공됩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코너였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처음엔 한두 명이던 이용자가 점차 줄을 섰고 점심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거의 모든 샘플이 사라졌습니다. 학생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먹는 음식이 아니라 여행하는 기분이에요. 이제 점심시간이 제일 기다려져요. 다음엔 또 어떤 나라가 나올지 궁금해요. 한 학생은 그 시식존 앞에서 고추장을 조심스레 떠보며 말합니다. 이거 처음엔 맵고 낯설었는데 어느 순간 찾게 돼요. 중독이에요. 제니퍼는 다시 웃음을 되찾습니다. 고추장 한 스푼, 아이들을 더 넓은 세상과 연결해주는 다리가 됐네요. 그녀는 다시 조심스레 K푸드 메뉴를 확대합니다. 단, 이번엔 알레르기 표시, 선택 메뉴 구성,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철저히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다시 학교 전광판에는 이렇게 떴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김치 치즈볶음밥 대전, 비건 친구들을 위한 채소 잡채 옵션 제공. 위기를 기회로 바꾼 제니퍼의 노력은 지역 언론의 재조명으로 이어졌고, 처음 그녀를 비판했던 일부 언론도 이제는 다양성과 포용, 그리고 진심이 담긴 한 끼라며 그녀의 급식을 소개합니다. 그녀는 오늘도 급식실에서 조심스럽게 고추장 양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놀라지 않도록, 그러나 그 맛을 잊지 않도록. 한 스푼의 고추장으로 시작된 변화, 이제 그것은 한 도시 한 주, 그리고 한 나라의 밥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시카고 북서부 윌로우힐 고등학교의 점심시간. 그곳엔 어느새 익숙한 풍경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카페테리아 문이 열리기 전부터 줄을 서 있고, 일부는 전통 한복을 입고 자발적으로 K푸드 데이를 알리는 포스터를 나눠줍니다. 급식실 한쪽에는 오늘의 메뉴가 정성스럽게 적혀 있습니다. 금주의 K푸드 제니퍼표 떡갈비와 오이 무침 세트, 그림처럼 정갈한 비빔밥, 잘게 썬 김치,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공기를 가득 메우면 아이들은 저마다 트레이를 들고 기분 좋게 식사를 시작합니다. 이거 진짜 엄마가 해준 집밥 같아요. 선생님, 고추장 소스 오늘 좀 더 많았죠? 완전 좋아요. 떡볶이는 원래 이렇게 맵고 달아야 제맛이죠. 제니퍼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를 짓습니다. 이제 이 풍경은 더 이상 특별하지 않습니다. K푸드는 이 학교의 일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니퍼가 처음 닭강정을 선보였던 날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K푸드에 대해 끊임없이 배우고 다양한 연령대와 문화권에 맞게 조리법을 최적화해 왔습니다. 김치의 발효 단계를 줄여 새콤함을 낮추고 고추장 소스에 꿀을 첨가해 부드러운 단맛을 더했습니다. 채소 섭취를 늘리기 위해 잡채에는 다양한 색채의 파프리카를 추가했고, 떡볶이는 치즈앤오트밀 토핑 버전까지 개발했습니다. 그녀가 만든 메뉴북은 교육청을 넘어 미국 교육부의 글로벌 식단 공식 사례집으로 채택되었고, 현재 미국 전역 500개 이상 학교에서 K푸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공립학교뿐 아니라 사립예술학교, 미군 부속 초등학교, 다문화 국제학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K푸드는 더 이상 특이한 메뉴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는 익숙하고 따뜻한 기억이 담긴 음식이 되었고, 학부모들에게는 다문화 포용 교육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5년 봄, 그녀는 교육부 주관 최우수 영양사 대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수상 소감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요리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입맛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한국 음식, 그 중에서도 고추장 한 스푼이 저에게 가르쳐 준 건 음식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진짜 다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기립박수와 함께 한 학생이 무대로 달려와 말합니다. 선생님, 다음엔 김치전도 만들어 주세요. 관객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제니퍼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넌 몇 장 먹을래? 그녀의 일상은 여전히 분주합니다. 아침 6시 식재료 검수부터 시작해 점심 전에는 고추장의 농도를 조절하고, 오후에는 교사들과 회의하며 다음 달 K푸드 테마 위크를 준비합니다. 이번 주 주제는 한국의 봄 쑥국 달래 무침, 화전 만들기. 그녀는 음식 하나하나에 이야기를 담습니다. 달래는 봄에만 나는 풀이야. 한국에선 이걸 먹으면서 봄을 느껴. 이건 비빔밥인데 색깔마다 의미가 있어.
다 같이 어우러져야 맛이 나거든. 아이들은 어느새 그런 설명을 즐깁니다. 음식에서 지리와 역사, 정서와 관계까지 배워갑니다. 급식실 한편에는 학생들이 직접 쓴 감사 편지가 벽에 붙어 있습니다. 제니퍼 선생님, 고추장 덕분에 채소를 좋아하게 됐어요. 잡채 먹고 엄마랑 같이 만들어 봤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김밥 싸는 수업 최고. 선생님이 진짜 K-팝 스타 같아요.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전국의 영양사들과 교사들이 그녀의 프로그램을 따르고 한국 음식 관련 워크숍에 참여하고 학생들과 함께 김장 체험을 하며 세계 음식의 다양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급식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세계를 보여주는 가장 따뜻한 창문이죠. 카메라는 학생들이 식판을 들고 웃으며 자리로 돌아가는 장면을 비춥니다. 비빔밥을 한 입 먹고 진짜 맛있다고 감탄하는 아이, 떡볶이 국물을 친구에게 추천하는 소리. 한 학생은 친구에게 설명합니다. 이거 고추장이야. 그냥 매운 게 아니라 되게 깊은 맛이 나. 그 중심에 제니퍼가 오늘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추장의 농도를 조절하며 내일의 메뉴를 고민하고 아이들이 더 좋아할 수 있는 재료를 메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고추장 없이 급식을 생각할 수 없는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고추장은 우리 학교의 언어가 되었죠. 맛의 언어, 사랑의 언어, 그리고 문화의 언어. 전 세계가 반한 K-푸드. 지금도 미국의 점심시간을 바꾸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사연은 어떠셨는지요? 마지막으로 1초면 충분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마음 따뜻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감동 피플이었습니다.